안녕하세요. 반호박이전 대전점 바른남TV 함영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 되시는 모공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거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에 대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보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모공 치료 어렵다, 효과 없다,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 걸로 돼 있고, 제가 실제로 치료를 해봐도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이제 모공 치료인데요. 모공은 사실 그 생리적으로 기능이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사이즈가 한 0.02에서 0.05mm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육안상 도드라지게 보이고 너무 크게 보일 때 이제 이거를 치료해야 되지 않나, 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모공이 커 보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운데요.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이제 많아져 갖고, 특히 이제 사춘기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피지 분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고무호수에 물이 조금 천천히 흐르다가 많이 흐르게 되면 고무호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모공이 커지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는 모공 자체 주변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통 30대 이후에 많이 일어나는데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했던 게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변에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약간 모양이 예쁘지 않게 되면서 좀 더 넓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모공에 털이 있다든지 블랙헤드가 낀다든지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고 병원에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피지 분비가 많아졌을 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이제 약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보톡스 자체가 모공 주변 피지선을 갖다가 이제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스킨 보톡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저는 이제 모공에 좀 특화된 에어톡신이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했을 경우 피지 분비량이 감소되고 모공 자체를 수축시키면서 좀 더 빠른 효과와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장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고가 시술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대중화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공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진 경우는 콜라겐을 갖다가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울트라콜이라든지 종종 쓰는 주베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뭐가 까맣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블랙헤드를 날리는 레이저도 있고, 간단하게는 이제 반복될 수는 있지만 아쿠아필 같은 화학적 필링을 살짝 하기도 하고요. 털이 또 집중적으로 그 모공에 나서 또 까맣게 보이고 모공이 넓어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모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NS 같은 데서도 광고가 많이 되고, 코팩 직후에 좀 더 이제 깨끗해지는 것 같고 바로 좋아진 것 같아서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공 자체가 늘어난 거를 코팩이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코팩을 하면 오히려 다시 또 그 넓어지는데 더 크게 블랙헤드가 끼게 되면서 오히려 악화되고, 특히 젊어서 자체적으로 코팩 하신 분들 보면 코에 모공이 커져 있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코팩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블랙헤드를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저는 주로 롱펄스 레이저, 7호 레이저를 이용해서 블랙헤드를 날리는 레이저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시술이 되면서 코 자체 주변에 이제 콜라겐 생성과 코 모공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특히 30대 이후에는 콜라겐 엘라스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 자체도 이렇게 짱짱하던 게 좀 이렇게 흐느흐느해지면서 더 모공이 더 크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탄력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이제 레이저라든지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해주면 모공을 다시 젊었을 때의 상태, 그 다음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모공은 아니지만 흉터를 모공으로 생각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이제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에 여드름이 나서 흉터가 이제 생겼던 그런 분들은 흉터 치료를 그 흉터에 맞게 또 치료를 하는 게 모공 치료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프락셔널, 특히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도 많이 사용하고, 또 두 번째는 바늘이 들어가는 고주파인,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모공처럼 보이는 그 흉터를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프락셀이라는 레이저는 정말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프락셀이라는 오리지널 장비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개념이 더 이제 커져서 레이저 하는 빔을 갖다가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는 그런 프락셔널 빔을 가진 레이저를 전체적으로 이제 프락셀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때 대중화됐던 게 이제 CO2 레이저인데, 그런 경우 너무 좀 과하게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해서 받으시고, 저는 그래서 CO2 프락셀은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레이저 종류의 프락셀, 특히 피코 프락셀이나 버추 같은 니들 RF를 이렇게 프락셔널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그러면서 피부에 크게 문제 없고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 없게 시술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락셀 레이저를 할 때 아토피가 있다든지 홍조가 좀 심하다든지 그런 예민한 피부들은 아까 얘기했던 CO2 프락셀 같은 거 강도를 좀 강하게 받을 경우 발적이 오래 간다든지 또 약간 흉터처럼 남아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싼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공 치료를 받을 때 이제 부작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보톡스 같은 경우는 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없으시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 비침습적 레이저는 강도 조절만 잘하면 크게 부작용이 없고, 침습적 레이저 같은 경우 특히 뭐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흉터 부분을 잘못 깎아내면 흉터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부작용도 겪으실 수 있거든요. 깊은 상처 같은 경우 뭐 이제 보통 아이스픽 스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찝힌 것처럼 패여 있는 그런 흉터 같은 경우 충분히 좀 숙련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잘 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공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 모공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그 기기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호박이 대전점 반했남TV 하명찬 원장이었습니다.